네, 고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벌써 학교 생활 1년 반 했고요. 수능까지 1년 반 남았고요. 딱 이제 중간이 되었죠. 제가 고2 여름방학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막 떠올려 봤거든요. 공부하자, 열심히 하자. 솔직히 빡세게 공부 안 학생들이 훨씬 많잖아요. 특히나 영어라는 과목이 우선순위가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영어를 뭐 단어 수거 정도만 외운 학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가이드 여름방학 때 학생에 따라 어떤 공부가 가장 적합한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영어 노배고요. 영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딱 2단계예요. 기본 영문법부터 공부합니다. 자,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두 개예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죠. 해석을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원빨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이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도요. 이게 내가 왜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형식 배운 적 있죠? 근데 이거 왜 배웠어요? 이거 봐요. 자, 그러게요. 동명사 배웠죠? 물어봅니다. 네. 근데 그거 왜 배웠어요? 딱 이 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영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해석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 명칭이랑 친해져야 되고요. 아,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더 중요한 건 얘가 문장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기본 영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될 문법 내용을 핵심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야, 이거는 문법 문제를 위해서 공부한 내용이야. 이거 되게 문법이 잘 나와. 또는 이 문법은 용어랑만 익숙해져라. 이건 사실 해석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해서 배우는 거야. 나눠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영문법 공부하시고요. 완전 노베요.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시길 원해요. 자, 이게 끊어읽기, 묶어읽기라고 해서 의미 단위별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끊어읽고 묶어읽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에서 앞으로 얘를 꾸미는 거구나. 자, 이런 걸 보지 못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야, 러시아어 단어 내가 20개 줬다고 쳐보자. 문장으로 쓰면 해석 안 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거든요. 단어 20개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 기본 문법 설명부터 다시 해요. 이 명칭은 뭐고 그래서 이건 이럴 때 배우는 겁니다.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의미 단위별까지 공부해요. 끊어읽기, 묶어읽기. 고1, 고2 기출문제로 문장 구성되어 있고요. 요 공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 저 노베이스 아니거든요. 라던가 영어를 정말로 조금 어려워했지만 이 단계 끝나면 곧바로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수능 전체 범위, 학교 내신 전체 범위가 딱 이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죠? 도치구문.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가정법에서 뭐 생략시 뭐 이런 말, 어려운 말, 분사구문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간 문법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 실전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직감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뭘로 해석해요? 모릅니다.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의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사 구문일 수도 있거든요. 1,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콤마 있는지 보고 읽으세요. 습관적으로 저는요. ing로 시작하면요. 콤마 있는지 봐요. 콤마 없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분사 구문이에요. 문장 2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수능 전체 범위와 고1, 고2, 고3 때 학교 내신 범위에 있는 문장 구조들인데 한 줄짜리부터 이론 설명합니다. 야, 이런 걸 도치 구문이라고 해. 그 다음에 도치 구문 이론 설명한 다음에 한 줄로 시작해요. 2줄, 3줄, 4줄, 5줄까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긴 문장 해석이고요. 길어질 땐 또 키워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이 뭔지.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는 무조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요 단계 끝나면 이제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고1, 고2 기출문제로 문장들은 구성되어 있고요. 제일 짧은 게 3줄입니다. 셋, 넷, 다섯, 6줄, 7줄까지 갑니다. 한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하는 공부 마스터하는 거예요. 저희가 베이직이란 말 붙었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지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죠? 베이직 없죠? 문장 해석의 원리는 6, 9 수능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입니다. 그 정도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2 학생들, 선생님 제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기본 영문법, 노베이스 문장 해석 원리. 선생님 제가 영어는 조금 뭐 명칭도 좀 알고요. 저 학원빨도 있고요. 저 못하는 표현 아닌데 해석이 지금도 보니 단어 갖고 짜집게 합니다. 느낌상 이런 걸로 해석해요. 라고 한다면 문장 해석의 원리로 시작한 다음에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까지는 꼭 여름방학 때 끝내세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문장 해석의 완성을. 그리고 이제 학생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벌써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전 노베이스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제 친구보단 영어 훨씬 잘합니다. 저 문제풀이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여기서 핵심은요. 기준점을 잡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요.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직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빈순삽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주제문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전에서 좀 어려워하는 유형의 빈순삽을 실전에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고2 학생 중에 정말 잘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럼 베이직이 빠진 고3, 369 수능에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접근의 원리, 빈순삽 오답 제거의 원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 기억나요? 2학년 여름방학 때 얼마나 더웠는지도 기억나고요. 그때 마음은 공부해야지 해놓고 계획한 거에 한 70% 공부했나? 제가 망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마시고 목표한 거에 90% 이상 달성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